교창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유전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상의 위치에서 남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유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위치해서 남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게 유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얘기는 바로 혀말기가 있는데요. 혀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U자형으로 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혀를 말 수 없는 사람, 즉 수평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서로 다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혀를 U자형으로 말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문자 R로 표시를 하고요.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를 소문자 R로 표시합니다. 즉 대문자 R이니까 이가 U자형이 바로 우성인 거죠. 자,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의 82%, 여자의 84% 정도가 말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혀말기의 형질은 우성과 열성이 있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자, 혀말기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말 수 있는 사람은 우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대문자 R이 포함되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RR 혹은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혀를 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성 형질만 있는 사람들은 혀를 말 수가 없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두 번째는 귓불이 있습니다. 분리형 귓불인 것을 대문자 E로 표시를 하고요. 부착형 귓불을 소문자 E로 표시합니다. 즉 분리형 귓불이 우성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멘델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귓볼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분리형 귓불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렇게 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부착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분리형이 우성이고요. 부착형이 열성입니다. 한번 거울을 보고 자신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우성과 열성은 우열하다, 열등하다의 뜻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세 번째는 바로 미맹이 있습니다. 미맹이라는 것은 맛을 못 느끼는 건데요. PTC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이고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미맹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PTC 용액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쓴맛을 가진 무색 결정인데요. 페닐티오 요소라고도 하며 줄여서 PT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맹 조사에 쓰이고 있는데요. 미맹인 사람들은 이 쓴맛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미맹인 사람은 이 PTC 이외의 맛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맹이라고 해서 진짜 맛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자, 이 미맹은 소문자 T로 나타내져 있죠. 정상, 대문자 T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즉 멘델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정상인 것이 미맹인 사람에 비해서 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미맹의 표현형을 보시면요. 정상인 사람은 대문자 T가 들어가고 있고요. 미맹인 사람은 소문자 T, 열성만 존재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ABO식 혈액형은 다른 것과 다르게 특이하게도 대립 유전자가 3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립 유전자는 녹색 아니면 노란색, 둥근 거 아니면은 주름진 거 이렇게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ABO식 혈액형에서는 바로 3개입니다. 즉 A 아니면 B 아니면 O 이렇게 3개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따져보면요.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공동 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A와 B는 모두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즉 A와 B는 공동 우성인데 O만 혼자 열성인 거죠. 자, 그래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A형이다 라고 말하는 혈액형은 A만 갖고 있든가 혹은 A와 O를 갖고 있던가 하면은 O는 열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A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B형인 사람들은 BB, BO를 갖고 있고요. AB형이 있죠. 특이하게도 이 경우에는 AB를 갖고 있습니다. 또 O형은 OO, 열성만 갖고 있는 경우고요. 자, AB형 같은 경우 공동 우성이기 때문에 A도 B도 아닌 AB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만일 예를 들어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요. 상동 염색체죠. 지금 상동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띠를 놓고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AB형의 유전자형을 이 염색체상에 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여기다 A, B 이런 식으로 우리 대립 형질을 같은 선상에 표시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 앞에서 본 것 외에도 이렇게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이런 것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요. 그 엄지손가락이 굽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굽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생맹인데요. 물체의 형태는 구별하지만 특별한 색깔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병입니다. 자, 생맹의 유전자는 주로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자,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생맹의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요. 유전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X 프라임이라고 해놓으면 생명 유전자를 뜻하고 있고요. X라고 해놓으면 정상 유전자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경우 보시면 남자는 X와 Y가 있죠, 유전자가. 그래서 XY를 갖고 있는 남자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X 프라임 Y, 즉 X-Y를 갖고 있는 남자는 생명인 거죠. 자, 여자의 경우는 XX면 정상이죠. 그런데 X-X면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표시를 했죠. 자, 여기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생명 유전자는 열성, 즉 정상이 우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상입니다. 자, 반면에 X-X가 나오면 이제 생명이 되겠죠. 자, 이때 이 X-X를 갖고 있는 여자는 정상이지만 어쨌거나 생명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보인자는 유전병이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생맹은 지금 보시면 여자보다 남자가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는 정상 아니면 생맹 둘 중 하나죠. 50% 확률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자는 정상, 생맹 셋 중 하나죠. 즉 3분의 1의 확률, 33.3%의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좀 더 생맹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혈우병이라는 것인데요. 혈우병은 아까도 말했듯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혹은 응고 시간이 길어서 혈액이 멎지 않는 현상, 피가 멎지 않는 것을 바로 혈우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우병의 원인은 혈액 속에 피를 응고시키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혈우병 유전자 또한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되고 있습니다. 즉, 정상 유전자를 X라고 하면 혈우병 유전자를 X-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둘의 관계는 X가 우성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볼게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 아니면 X-Y겠죠. 즉, 정상 아니면 혈우병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는 XX-면 정상이겠죠. 그런데 X-X면 정상이지만 보인자가 됩니다. 자, X-X-면 혈우병이겠죠, 여자가. 그런데 여자는 혈우병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자가 혈우병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치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치사하다는 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치사해 이게 아니고요. 치사는 무조건 죽는다는 겁니다. 뱃속에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죠. 자, X-X의 유전자를 갖는 순간 여성의 이제 몸속에 있는 아기죠. 그 아기는 무조건 치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나 요즘엔 또 이것이 원인이 아니고 혈우병에 걸린 남자가 있어야 X-를 받겠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혈우병에 걸린 남자는 애를 낳을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혈우병 가진 여자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치사라고 불렀던 것이 요새는 이렇게 혈우병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약간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혈우병 또한 멘델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자, 여자의 정상 보인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나 정상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 우성이라서 지금 여자가 혈우병에 안 걸린 거잖아요. 정상으로 나타나고 우열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즉 멘델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 혈우병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남자는 2분의 1이죠. 정상 아니면 혈우병 50%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자는 정상 아니면 정상인 보인자 아니면 혈우병 근데 거의 안 나타나죠. 어쨌거나 확률적으로는 3분의 1입니다. 33.3%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전의 마지막인데요. 다양한 유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유전이 대표적인 게 반성유전, 한성유전, 종성유전이란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반성유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염색체 상에 있어서 남녀 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생명이나 혈우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남자의 경우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자 쪽에서 50% 확률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성유전이란 게 있는데요. 한성유전은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Y염색체 상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Y염색체 있으니까 당연히 남자에게만 나타나겠죠. 자, 사람의 경우 귀 속에 털이 있는 이모가다증 같은 것이 한성유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종성유전이란 게 있습니다. 종성유전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겁니다. 상염색체에 있어서 남녀 공통으로 나타나는 건데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과 관련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을 말합니다. 즉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에 따라서 비록 상염색체에 있지만 남성 호르몬에 따라서만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잘 안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남자의 대머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머리가 빠지긴 해도 대머리인 경우가 거의 없죠. 이것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